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음성 들으시면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11월 14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현재로서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공방했던 자료 때문에 자료는 유튜브에서 한번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일단은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좋아라 이런 말씀을 일단 했는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보통 시장 안에서는 추세가 돌파돼서 올라가면 이게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주식을 한 25년 정도 됐죠, 이제. 한국경제TV만 지금 20년 정도를 출연을 했으니까, 그래도 5년 정도 혼자서 열심히 해서 한국경제TV도 출연하고, 잘했다, 그쵸?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경제TV 출연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많이 힘들었냐 하면, 제가 출연이 2002년도 6월 달이거든요. 첫 방송이. 200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200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하고 경쟁이라서 별로 시청률이 좋지가 않았고,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가가 아니라 기술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근데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로 갔냐 하면,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추세 돌파하면 매수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돌파해서 매수를 했더니 얘가 이러고 움직이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고점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저점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패턴으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돌파해서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조금 수익 나다가 손실 났다가, 조금 수익 났다가, 그 다음에 번져 났다가 조금 수익 났다가 다시금 손실 났다가,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미치고 한장을 펄떡 뜁니다. 밑에서 한 번 더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추세가 돌파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패턴입니다. 채팅창이 우리 전부 다 패턴이라고 치시고, 지금 아마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자금이 유입이 되어요, 달러가 깨지니까 그쪽 자금 자체가 해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죠. 최근에 호재가 하나 더 나왔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일단은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사실 이제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TV 방송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영란은행이 나오기 전에는 은행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 안에 꽂고 있는 게 한국은행권을 가지고 계실 건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겁니다. 영국 지폐는 영란은행에서 발행을 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은행들이 전부 다 자기 은행권을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국민은행권을 발행을 하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권을 발행을 하고, 은행이 모든 은행들이 자기 은행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은행에서 중앙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단 영란은행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은행권을 세금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거의 그 은행권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통화에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러한 통화 자체가 이제 기축통화, 그렇죠. 모든 은행권 중에서 가장 안정성 있는 은행권, 그게 지금은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거래소 있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망하는 과정 자체도 저는 이게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암호화폐가 그 거래소가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블록체인이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되었던 이더리움이 되었던 이런 가치 자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매매의 관점으로서는 시급했죠.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금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이 암호화폐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리스크가 터짐으로 인해서 다른 통화 쪽으로 조금 더 빨리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우리 시장한테는 차라리 호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다 2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자꾸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선진국으로 들어가던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가던 돈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시다 보면 주식 하시기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잘 기준 자체가 서 있을 거니까. 네,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추세가 돌파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패턴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패턴이 나오면 차라리 나오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완만한 기존 추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완만한 기존 추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세 각도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하락하던 각도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빠지던 각도 자체가 좀 완만해졌죠. 그렇죠? 좀 완만해지면서 그냥 하락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경기가 침체라든지 내년이 더 올해는 맛보기고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추세가 돌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완만한 기존 추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뻗어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 잡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추세가 돌파가 되면 야,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패턴으로 갈 건지 완만한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승으로 갈 건지, 이 셋 중에 하나의 흐름을 이제부터 관찰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을인간님 알겠다 1번. 지브라님 알겠다 1번. 범천님, 제이린님, 우리 회원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솔바람 솔님도 그렇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면 돈 못 법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 해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종합주가 지수가 일반적으로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수권은 어디를 지금 보고 있냐 하면은 여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왔어요.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항이죠. 2533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2530 정도로 볼게요. 2530. 이번 상승 부분은 2530 언저리가 일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479포인트니까 80포인트라고 치면 2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지지를 잘 받아주는 형태가 되면은 지지 라인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 라인은 지금 요게 이제 괜찮은 모습일 때, 패턴으로 갈 때 괜찮은 모습일 때가 2270포인트 정도입니다. 2270 정도 되니까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셔도 좋아요. 시장이 일단은 만약에 패턴으로 가면은 요 정도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우리는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아차 하면은 현금화를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시장이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 자체는 30에서 50%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미리 생각을 해 두세요. 알겠다 2번. 미리 생각을 해 둡니다. 미리 어떻게 미리 생각을 해놔요. 올라가는 건 금방인 것 같고 내려가는 건 끝도 없는 것 같다 라고 메밀꽃님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연애하는 건 금방이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건 한참이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몰랐죠. 와이프가 시댁 간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 줄.
그죠? 연애할 때는 미쳐 몰랐죠.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이제는 당신 내과 하자. 뭐 이러면서, 그쵸?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친정 간다. 특히나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뻐 죽죠. 그쵸? 뭐 그러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친정 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쵸? 장난 아니죠.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냥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시다. 콜 알겠다 3번.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2530포인트 언저리가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2530포인트에서 무조건 종목을 파는 건 아니에요. 들었다 2번. 2530포인트에서 무조건 종목을 파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종목을 파는 건 아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일단 안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10분봉인데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고 60분까지 보더라도 원래 이제 갭이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갭이 한번 만들어지면 갭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안 좋아요. 들었다 2번. 갭이 만들어지면 갭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안 좋아요.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에서 하방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400포인트가 안 깨지면 2400포인트가 안 깨지면 여전히 253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생각하고 가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2463포인트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2460포인트 안 깨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요. 우리가 오늘 종목은 한 종목밖에 안 샀어요. 오전에. 그쵸? 효성 TNC라는 종목 하나만 샀습니다. 하나만 샀는데 뭐 사고 난 다음에 벌써 안전마진 챙길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일날은 제가 안전마진 챙기라고 문자를 안 드린다라고 했죠. 내일 흐름 보고 그거는 문자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하게 사지 마요. 이제부터 이게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 종목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시장이 처음 턴할 때 종목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들었다 2번. 밑에서 이제 처음 시장이 턴할 때 그때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사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 만약에 시장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때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는 지옥의 맛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적으로 종목 사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만약에 이탈하는 종목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 하시면서 쭉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선이 다가왔습니다. 꼭 정교하는 사람 같다. 길 가다 보면은 정교하시는 분들이, 정교 있으신 분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뭐 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긴 한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심합니다. 채팅창에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치시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늘 종가 전일 저가 깨진 종목은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시장 재밌죠? 재밌다 2번. 우리 회원분들 재밌죠? 시장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하면 재밌어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방이에요. 상방 아니에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번 시장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의 이제 매매 주체 자체를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외국인으로 잡았어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매매를 할 때 기본 매매 자체가 우리 KRX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200이 그래도 기준이에요. 우리 중심 지수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뭐죠? 코스피 200은 코스피 종목이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코스닥 50이 아니고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코스닥 쪽은 이제 보조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많이 땡기니까 코스닥은 덩달아 오르는 걸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둥탁 보시면은 얼마 안 남았죠. 해도
위쪽이 지금 보면 748, 750인데 지금 730이니까 20포인트 남았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 시장이 처음 뜨기 시작을 했을 때의 마지막 저항선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조심해야겠죠. 그렇다 1번. 여기도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식시장에서 이게 저항선 근처에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오늘부터 그냥 팔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상락님 들었다 1번. 상락아정이라고 하니까 애기들 이름인가요? 상락이하고 아정인가요? 느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보통 이제 저항선 근처에 왔다 그러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오늘 술 먹고 12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2시 불교 용어구나.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12시까지 집에 갈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12시 10분에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 먹을 확률이 높죠. 욕을 먹지는 않아요. 12시 10분에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고 있으면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왔는데 내가 12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12시 10분에 왔으니 당신을 그러니까 깨워서 일단 깨우죠. 저기요. 이러면서 내가 당신이 12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내가 12시 10분까지 와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빨리 날 야단치세요. 막 내가 집에서 나갈까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한다 1번 그렇게 안 한다 2번.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몰래 들어가서 일단 자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1번.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항선이 근처에 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선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종목을 파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바닥을 돌면은 사고 꺾이면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도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저항선을 코스닥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IT 쪽으로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 꺾였습니다. 그렇죠? 보인다 1번. 달러 인덱스는 일단 꺾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인다라는 얘기 자체는 자금이 미국에서 해외로 빠져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나쁘지 않고 이 자금 자체가 이제 어디로 유입이 되는지를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부분 자체가 달러에 대한 위상을 지고 흔들 정도면은 같이 위험해지는 건데 같이 위험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이번 달러 인덱스 보통 이제 꺾일 것 같다 그랬죠. KFX님 그렇다 1번.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달러를 열심히 팔았는데 한전을 해서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더라. 야 요즘은 참 좋아 그렇죠. 자, 지금 부분에 달러 꺾이는 부분에서는 104에서 꺾이는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104가 반등 포인트입니다. 채팅창에 104라고 치시고. 근데 지금 106.3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왔죠. 그렇죠? 이것도 일단 다 왔고. 시장 안에서 지금 전부 다 막 흥분은 하고 있는데 흥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일단은 흥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나스닥은 나쁘지 않아요. 나스닥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반등을 잘 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 꺾이는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한테도 굉장한 호재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사실 그쪽에 투자 엄청 하기로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1번. 물론 달러가 꺾이면 달러로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달러로 돈 벌어서 거기다 공장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스닥 시장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은 일단은 반등은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자, 여기 반등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중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바로 여기가 저항입니다.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위쪽으로 한 600포인트? 나스닥은 600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별로 안 움직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포인트 움직이니까 600포인트 정도 움직이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다 저항에 와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찬찬히 사부작 합니다. 채팅창에 사부작 치시고 사부작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1826억 정도 일단 순매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걸 많이 사나라고 봤더니 오전에 우리 뭐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자라고 했던 롯데케미칼 오늘 매수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그쵸? 요거는 관심 종목입니다. 아직 안 사요. 아직 안 사고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왜 관심 종목인가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포스코 케미칼은 KFX님 아깝죠? 아깝다 1번. 많이 아깝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쪽으로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 금호석유는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호석유가 이렇게 올라도 10%가 안 되네요. 10%밖에 지금 수익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금호석유 열심히 가지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쪽으로밖에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밖에 매수가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쪽은 그런 쪽이고, 아까 CJ-ENM 잠깐 물어보기도 했는데 CJ-ENM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하락인데, 그쵸? 맞나요? 보인다 1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는 일단 하락인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술적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 반등은 사실은 반등의 폭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술적 반등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83,6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프리카 TV 멈췄네요. 이게 멈춘 거야. 보인다 내일 하고 상락이님 보인다 1번. 이게 멈춘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멈췄죠. 그렇죠? 기대해 봅시다. 이제 멈췄으니까 저번에 한번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못 사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 계속 보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